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19학번 박준엽이라고 합니다. 이번 최우등생 학습전략 동영상 강좌 주제를 저는 당신은 생각보다 회로를 잘할지도 모른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회로라고 하면 아마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 또는 뭐 반도체공학과 학생들 또는 뭐 다른 공대생들 역시 한 번쯤은 전공 공부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회로 과목을 공부하면서 좌절감이나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제 후배들이나 동기들 얘기 들어봐도 회로 과목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좌는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회로 공부 또는 전공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누가, 왜 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반적인 공부 방법 및 학점관리법 마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강좌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들어야 하는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당신이 왜 회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학부 과목표를 가져온 그림인데요. 굉장히 전공 과목이 많죠. 이 중에서 회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봤는데요. 그 다음은 회로라는 직접적인 명시는 없지만 전기회로나 전자회로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 역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회로 과목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전공 과목 절반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즉 전공할 분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넓은 시야가 갖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 그림 역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부 과정과 그리고 그 디비전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각 분야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도체, 뭐 통신, 전력, 뭐 회로, 전공자 등등 모두들 회로 과목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회로 과목은 사실상 공대 과목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회로 과목 분야에는 크게 4가지 과목으로 나뉠 수 있고 이 4가지 과목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회로 과목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제로는 막연한 회로 공포증 없애기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면은 각각 이제 전자회로 책 그리고 전기회로 책에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그림들을 보면 어떠세요? 막연하게 막 하기 싫고 힘들고 막 그렇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공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서 그렇게 회로 과목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시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제풀이부터가 아니라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은 개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엑서사이즈 열심히 풀고 책을 보고 답지 베껴가지고 막 학점 어떻게 해서 풀이가지고 외우려고 그렇게 해봤자 회로 실력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2학년 때 전기회로 과목에서 열심히 베껴가지고 A+ 따봤자 3학년 때 어차피 다시 피가 봅니다. 즉 내가 이 공식을 언제 적용하고 말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개념 공부에 굉장히 중요성이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 2가지씩은 각각 모스펫에서 드레인 커런트의 공식입니다. 전자회로 과목에서 이 드레인 커런트 공식을 처음 접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두 이퀘션이 왜 다르지?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어떤 게 다르지?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럼 위식을 적용해야 되지? 아래식을 적용해야 되지?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서 개념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회로 문제를 풀 때 보통 그림을 많이 접하죠. 회로 그림을 한번 쓱 보고 공식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공식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자재로 뭐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가 직병렬로 한눈에 변환될 수 있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A, B 두 단자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쉽게 이렇게 직렬, 이렇게 병렬 해가지고 하나의 저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이러한 등가 회로가 나중에 가서는 더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집니다. 오른쪽 회로도 역시 전자 회로에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서 이제 싱글 엔디드 아웃풋을 앰플리피케이션하는 그런 전자 회로죠. 보통 이 회로를 딱 봤을 때 공식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이 회로에 어떻게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로가 왜 필요하지? 요 M3라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액티브 로드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전 2학년 학생들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2학년 학생들이 이게 전기회로 처음 공부할 때 태블릿이나 노튼 이런 등가회로 공부하다고 난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전자회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RLC 회로 미분마저식 달달달 외워봤자 그것보다 등가회로 이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회로 공부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교수님이 수업을 열심히 수강해야 됩니다. 이건 뭐 여지가 없습니다. 수업을 안 듣고 점수 잘 받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또 같은 과목을 가르치시긴 하지만 강조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책으로 독학하는 것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니까 교수님의 수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들은 그날 당일날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해야 돼요. 개념을 까먹으면은 그 다음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 회로 과목 같은 경우는 목차 간의 연계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를 놓쳐버리면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전자회로에서 PN 정션을 배웠다. 그럼 PN 정션에서 다이오드에서 BJT, BJT에서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에미터 팔로우 회로를 구현하는 것까지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한 번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스펫을 배우면 그 다음에 NMOS, PMOS에 대해서 배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팔로우 회로를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회로를 다 합쳐서 CMOS 서킷을 구현하죠.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복습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험 과목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회로 과목은 거의 다 이제 실험 과목과 이렇게 같이 합니다. 실험 역시 전공 필수가 굉장히 많죠. 이론에서 얻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강남 공부하는데 꽤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발 1학점이라고 대충 하시지 말고 보고서도 제발 열심히 좀 쓰세요. 1학점이라고 날리지 마시고 그만큼 나한테 얻어가는 게 많은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 많지만 실습이나 툴 같은 거 좀 많이 사용하는 수업을 들어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 생각하면 힘들긴 하지만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실전 실험에 적용하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바이어싱에 대해서 내가 배웠어요. 그럼 바이어싱은 뭐지? 바이어싱은 트랜지스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게이트 볼테이지나 베이스 볼테이지를 알맞게 설정하는 거구나. 그럼 바이어싱 방법을 굉장히 이론 과목에 많이 배우는데 그럼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지?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험해보는 거예요. 각 바이어싱에 따라서 실험을 어떻게 해보고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플 바이어싱이란 거는 굉장히 컴팩트하구나. 이런 장점이 있지만 파라미터에 굉장히 민감하네. 이건 또 안 좋네. 이러면서 트레이드오프가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외우는 거죠. 공식을 외우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걸 왜 배우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실험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야 공부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학점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대생들 특히 전기전자공학 학생들이라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상황이 굉장히 힘들죠. 다 아마 휩쓸려 나갈 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학점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학점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전공 지식을 함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가? 본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학점 관리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전전 3학년이라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해야 돼요. 그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셔야 됩니다. 뭐 족보, 소스, 뭐 기출, 체크, 솔루션 있으면 좋죠. 있으면 되는데 그건 결국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과목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는 건지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공책을 많이 읽는 것, 원서를 많이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만 풀지 말고 저자가 쓴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전공 과목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수님을 생각하실 때 강의만 하시는 로봇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본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질문을 굉장히 잘 받아주시니까 강의 끝났을 때나 메일로 정중하게 수업 내용에 질문하시면 굉장히 학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학점 관리라고 해봤자 학점 잘 따는 방법 다 알잖아요. 중간기만 잘 보고 퀴즈 잘 보고 과제 잘 보고 뭐 프로젝트 잘 수행하고 출석 잘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 아닌 팁을 살짝 드리자면 먼저 교수님께 올려주신 그 강의 계획서나 OT를 참고해서 성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목은 과제 비중이 높네? 그럼 과제를 좀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비율도 만약에 프로젝트 비율이 과제 비율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우선순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족보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없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퀴즈나 과제 문제 같은 것도 열심히 풀어보면서 교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지 그 익숙해져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연계해서 내가 교수님이라면은 무슨 문제를 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시험을 잘 보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보고 웬만하면 재검을 꼭 하세요. 점수를 못 올려도 내가 중간고사 때 이걸 틀렸으면 기말고사 때 그 또 비슷한 내용을 안 틀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재검을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해볼까요? 네, 사실 뭐 회로 과목을 공부법에 적어놨지만 모든 전공 과목에서 또 다른 교양 과목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3학년 한 해를 제가 보내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전전 학생들이 그리고 대부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전공 공부에는 요령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되죠. 어쩔 수 없죠.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하면 투자할수록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습, 실험, 퀴즈, 프로젝트, 과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데 중간 기말 공부는 또 언제 해? 많이 고민하시겠죠. 당연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수 없는 고민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이 한번 본인의 것으로 유기적으로 종합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과제, 전공 과목에 치이고 계시는 많은 전전생들 비롯한 공대생들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